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선생님들이 공무원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보통 공무원 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밑줄형 문제 위주로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어 문법 규제들은 밑줄형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장문형이나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전 교재의 문법 규제를 활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역적인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궁금한 점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관련해서 영어 강사로서 제 조언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법 교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전 문법 교재. 저는 생각했을 때 이 문법이라는 영역이 지금 밑줄형 이제 문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밑줄형 문법은 그래도 밑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서를 좀 우리가 쉽게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 밑줄이 있으면 뭐 수, 시, 태, 어떤 동사의 어떤 주어 동사 수나, 그리고 시제일치, 그리고 태,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법 문제가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면 이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문법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특히 작문이나 그런 교재를 활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강사로서는 충분히 그냥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강사로서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영어로 이제 시험 보는 대다수의 객관식 시험이 있는 이런 영어 시험들은 독해가 이제 거의 꽃이잖아요. 근데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강사로서는 처음에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매일매일 암기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문법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입니다. 문법 책에 보시면은 문법 관련된 각 단원별로 여러 가지 예문과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 때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해석 차이를 묻기도 하거든요. 시험에서는요. 그런데 문법 문제집에 있는 예문이나 문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필요한 어휘, 어법 구문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교재의 예문과 문제, 해석 연습. 이게 기초독해 연습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문법 교재 안에는 구문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구문과 문법이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직독직해 연습도 해보고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뭐 동사가 나오면 이게 몇 형식 동사인지, 수동태가 쓰이면 이게 느도태 몇 형식의 수동태인지, 뭐 투부정사가 쓰이면 명사적 용법인지 형사적 용법인지 뭐 부사적 용법인지, ing가 나오면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 독해를 할 때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제 긴 독해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이제 읽기 위한 연습으로서 문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의 공무원 강사님들이 좀 아셨던 점은 뭐냐면 너무 문법 시간에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독해 시간에 독해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하니까 둘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문법 교재를 활용하든 구문 독해 교재를 활용하든 그 안에서 독해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문법 교재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기존 교재에서 문법 문제를 활용할 때는 일단 이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 연습을 하되, 대신에 문제를 풀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 옆에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떤 단어에 어떤 포인트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중요한 거는 틀린 선지도 분석을 해주세요.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면 이게 출제자의 매력적인 오답 패턴이나 오답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오답 의도를 알면은 나중에 오답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거는 추후에 선지 소거법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만약 못 푸는 문제 나왔어요. 근데 선지에서 좀에도 오더 여지가 있는 거는 다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문법 교재를 그냥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재들은 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전 교재들은 오히려 좀 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이 좀 많다 하더라도 이전 교재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법 포인트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이거 지역적인 것 같은데 이걸 꼭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강사로서는 지역적인 게 뭘까 가요. 이건 사실 주관적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최근 기출 한 5개년치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할게요. 문법 기출을요. 그럼 거기서 이 문제는 지역적일까요? 아닐까요? 강사님들마다 그 지역적이라는 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역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전에 기출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지역적이라고 느껴요. 문제가. 근데 그게 기출에 이미 출제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험은 출제자 마음이거든요. 그 포인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기출에 나온 거라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러면 못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공무원은 1년을 보통 잡고 공부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에 나온 부분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기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공무원 그동안 기출이 워낙 많잖아요. 공무원이 오랫동안 시행돼 왔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 기출에 나왔던 포인트들을 단원별로 이론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나온 거라고 하면은 거의 다 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 영어 기출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강사님들이 되게 컴팩트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좀 빠진 부분이 많지만, 근데 물론 그렇게 빠진 부분도 나중에 뒤에 문제풀이 같이 다 넣어놔서 저쪽에다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적이라 생각이 든다. 그때는 기출인지 아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이면 보자. 왜? 그러면 굳이 안 보고 틀린 것보다는 보고 맞추기 낫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근데 굳이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출이 아니면야 그건 지역적인 걸로 뒤에서 보거나 뭐 나중에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도 기출에 나온 거면은 그냥 중요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지역적인 걸 할게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다른 데 나왔어. 그럼 나중에 우선순위 먼저 잡고 그냥 난된 시간 내에서 눈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고 틀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 보고 맞추자.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합격생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선생님, 문법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비슷한 질문으로 어휘나 생활영어, 어법 이거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까? 질문하시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독해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5점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같은 몇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아쉽게도 뭐가 문제냐면 어휘, 생활영어, 어법에서 꼭 틀려요, 문제를. 근데 이 부분은 꾸준하게 공부만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틀리기보다는 저는 그냥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나 생활영어나 어법은 좀 약간 유지하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휘, 생활영어, 어법은 초반에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좀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반을 잡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는 어휘랑 문법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기초문법, 문법, 이론, 문제, 단어별 적용 연습하면서 해석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문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만은 이제 문장의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제 유형별 독해 연습을 들어가는 거죠. 유형별 독해에서 이제 유형별 접근법을 체크하고 이제 독해,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유추하는 연습,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다 우리가 문장 노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투 시간에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시고요. 그걸 해야지 내가 약한 문장 구조를 알 수 있거든요. 또 모르는 어휘들을 계속 어휘 노트에 적어가지고 자투 시간에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부터는 계속 어휘 생활영어 어법은 계속 꾸준하게 그냥 계속 보시는 거예요. 유지를 하고 마지막에 요즘에 공무원 영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문법 매일매일 해야 될 거 한 다음에 이제 시행착오 기출을 풀면 됩니다.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이 더 낫습니다. 문제 질이 좋거든요. 모의고사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휘생활영어 어법은 계속 봐주세요. 그러면 영어는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영어에서 어휘생활영어 어법이 계속 틀려요. 그러면 또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5점이니까. 그리고 독해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집안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강사로서는 독해 해석이 안 되는 학생의 대다수는 어휘, 문법, 구문이 안 잡힌 상태에서 독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계속 안 익혀요. 일단은 어휘, 문법, 구문을 좀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충분히 잡으세요. 그리고 독해 좀 늦게 들어가도 돼. 그게 오히려 점수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독해 들어갔을 때 독해 접근법이다, 리딩 스킬 이런 걸 배우면은 이제 독해 실력이 빠르게 느는데 대다수가 문법과 구문, 어휘를 못 잡고 그냥 공부 인강을 듣거나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독해에서 계속 어휘, 문법, 구문은 빵꾸가 나 있고 독해는 독해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꾸준하게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언어 과목이니까요. 국어랑 영어는 언어 과목이니까 조금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